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4월 달이 벌써 이제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5월, 6월 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잡히는 구간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대형주들이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4월, 5월, 6월 요 실적을 이제 합쳐서 올해 이제 7, 8월 달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다 대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이 크게 이제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다면, 그죠?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IT 반도체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대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코스피는 곧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해서 거의 지수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티온 이런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급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아도 지수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작년도 3월 달에서 이제 10월 달까지 1440대에서 이제 2200 올라왔었을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묶어 놓고 바이오제약, 그다음에 언택트, 그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왔었다가 작년도 11월 달부터는 IT 반도체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2000대에서 이제 3000대라는 지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거래소 쪽에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IT 반도체,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깔고 가야 됩니다. 얘네들이 방향을 잡지 않았을 때 다른 대체주가 있느냐. 대체주가 있으면은 활발하게 거래를 해도 돼요. 활발하게. 왜냐면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실적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모멘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동성이 많았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유동성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압축되거나 그리고 특정 주도 섹터 내에서 또는 특정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임수도 많이 나와요. 루머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권이 있는 것처럼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된다거나 언론 인터뷰 기사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 기준의 잣대를 어디다 들이대고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고점에서 따라가다 물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 기준의 잣대를 어디다 대고서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인이 주식시장이 메인이냐를 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압도하느냐, 가상화폐 시장을 압도하느냐, 뭐 외환, 채권 이쪽을 압도하느냐. 우리가 딱 뉴스를 보면, 신문을 보면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가 맨 앞에 등장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애매하게 가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이가 적으면 종목수를 확대한다거나 현금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비중 관리 철저해야 되고요. 종목에 대한 비중 관리도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20% 들어가 있고 5%만 들어가거나 10%만 들어가야 돼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변동성. 지수는 멀쩡하더라도. 이런 기준의 잣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쇼티지
이것 때문에 뭐는 못 건든다고 했죠, 제가? 실적 못 건든다고 했죠. 근데 뭐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했죠. 이 쇼티지를 이끌어온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도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지금 3개월이 오면서 랠리가 났어요. 다시 들어간다고 반도체 쇼티지로?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들어서는 OLED 쪽이나 IT 부품 쪽을 공략하시라는 말씀 드리죠. IT 반도체는 좀 쉬는 구간이나 기간 조정 좀 기다려 보셔라. 그리고 진짜 먹잇감은 코스닥에서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코스닥은 우리가 바이오 제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이오 제약이 되게 중요해요. 코스닥은. 물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있죠. LNF나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IT 반도체 코스닥 장비 업체도 머닉 IPS나 SK 머티리얼즈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들도 있죠. 카카오 뭐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뭐 파라비스 컨텐츠도 있고. 근데 중요도, 이슈의 어떤 장악력, 도배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오 제약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에서의 시총 사이즈는 어느 순간에 IT 부품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2차 전지를 압도한 지 오래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면은 바이오 제약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4월 달이 이제 하순이 되고 5월 달로 넘어갈 때 이제 중소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 시장의 중심에 어떤 잡힐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 상태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이 주식 사도 될까요? 아니면은 뭐 팔아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못 먹어요. 아이진 같은 거 중간에 아마 팔 겁니다. 에이스팜 같은 경우도 아마 중간에 뭐 팔고 막 그럴 거예요. 이 사이클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속임수도 많이 있습니다. 돈 벌 때 그냥 하겠습니까? 마음 약한 사람, 기준 약한 사람 털기도 하는 거고, 악성 루머 퍼뜨리기도 하는 거고, 과장도 하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딱딱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다 보면 징후들을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중심 키워드는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 제약에 대한 중심 키워드. 저는 바이오 제약이 지금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IT 반도체도 나쁘지는 않으나 이제 여기서 많이 먹으신 분들은 OLED나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IT 부품, 그죠? 이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추천드렸던 거 지금 급등하던데, 그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mRNA, 그죠? 아이진 샀어야 됐죠. 그 다음에 ST팜 샀어야 됐죠. 그 다음에 mRNA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전달체가 중요하다. LNP, 그 다음에 이제 S2P라는 새로운 키워드, 기존에 없던 키워드가 등장을 했다. 여기에 이제 변이가 등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엔지캠 생명과학을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제약 이번 마디에 처음으로 추천을 드렸었어요. 3월 달 요때에서 이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3월 달에서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는 구간에 반도체 장비 소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이렇게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린 게 알테오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넥신하고 레오캠 바이오였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삼바하고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순환매 키워드를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릭스하고 그 당시에도 ST팜 뭐 이런 주식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시세가 다 터졌어요. 빠진 거 없이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잡아드리는 거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mRNA와 LNP, S2P 요게 이제 뭘로 가냐면 제가 위탁 생산으로 갈 거다. 그죠? 그래서 CMO. 그래서 녹십자 그룹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미 약품을 이야기했죠.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녹십자가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미 약품 같이 될 거다. 한미 약품이 받아도 녹십자가 같이 받을 거다. 왜? 백신 쇼티지다. 누가 하나가 독점을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녹십자 그룹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데 한미 그룹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튄 다음에 살 걸. 튄 다음에 이 좋은 호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튀기 전에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NG캠 생명과학이 구강점막경 이상에 대한 이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빅파마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9만 원대도 보여야 되는 거고 10만 원대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음봉일 때는 안 보이고 양봉일 때는 그게 맞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 벌 자격이 없어요. 중간에 아마 내릴 겁니다. 이런 사이클을 먹으려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에스팜이 LNP 가져오는 거는 모더나, 화이자, mRNA, 그죠? 이쪽하고 같은 편으로 서겠다는 이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원료를 공급하겠다, 요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생산 관련된 녹십자하고 한미약품이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최근 들어서 화이자 이 백신 공급 부족하다,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어떤 백신 많이 뜨냐면은 이제 러시아 백신 막 뜨기 시작해요. 러시아 백신이라도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돼서 이제 이수 앱지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죽다 살아난 이제 바이넥스, 그리고 스푸트니크 백신이 독일 쪽에서도 이제 요청합니다. 그 동안에는 약간 좀 못 사는 나라들에서만 구매를 좀 했잖아요. 독일에서도 요청한다고 하니까 이수 앱지스나 바이넥스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업체도 하고 코러스 이쪽에서 7개 컨소, 그리고 휴원스 그룹도 또 참여하는 거예요. 왜? 백신 쇼티지니까. 백신 부족한데 여러분들 위탁 안 하실 거예요? 코로나인데. 여러분들은 시멘트 재고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백신 이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 같습니까? 어떤 게 시장에서 더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할까요? 우리 실생활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반도체 쇼티지 심각하죠. 스마트폰 조금 늦게 사면 됩니다. PC 조금 늦게 사면 돼요. 제가 왜 OLED 이쪽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쪽은 지금 사재기하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쇼티지 날까 봐. 여러분들한테 뭐 이오테크닉스, 덕산네오룩스, 그죠?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이전엔 반도체 장비, 소재 많이 이야기하다가 이 트렌드 쓰나미가 도는 거예요. 위탁 생산, 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이게 되면 판이 커지는 건데 지금 셀트리온 그룹은 안 움직여요. 삼바는 그나마 좀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산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뭐로 가느냐면 ADC로 갑니다, 여러분. ADC 플랫폼. ADC 플랫폼 하면 두 기업 정도가 떠오르죠. 알테오젠이 있고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가 있어요. 그죠? 이 ADC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중간에 이 위탁 생산 관련돼서 이제 RNA 간섭, 제가 올릭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올릭스가 움직이게 되면 암 예방 백신으로 해서 이 mRNA 관련된 이 플랫폼이 확산되는 거다. 뭐 유방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암을 예방하는 백신 쪽으로 이 플랫폼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락 기술 아닙니까? 그죠? 시장이 작으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혈액 속에 약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분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제형 변형 기술이라고 하죠. ADC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갈 때 그냥 갈까요? 죽이고 갑니다. 털고 갑니다. 여러분들 바이오지약 이 랠리 나올 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이 막 급락하는 시점부터 바이오지약 관련된 주식도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돈을 다 몰고 가는 시점부터 아이진이나 에스팜이나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제가 여러분한테 세 종목 집중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주식이 먹이를 물고 오고 그리고 바이오 가상화폐 쪽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오기에는 여기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새로운 키워드나 뉴스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 백신 부족. 얀센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에 시설 관련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제약만 있으면은 판이 커지다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전력 반도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GAN.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주식들보다 A-프로가 차라리 반등이 세게 나오고 5G는 다 안 움직이는데 RF 머티리얼즈나 GAN 반도체 관련돼서 GAN RFHC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머니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누구나 수익 낼 수 있게끔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당신은 자격 없으니까 이 판에서 내려. 당신은 흔들리니까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내려. 소수 남은 사람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런 주식에서 내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에 더 충실을 해야겠죠. 양봉이나 음봉이냐 뭐 이런 게 뭐 중요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제 주위에서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좀 장악하는 키워드를 잡으면서 사이클을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저는 살아남더라고요. 차트가 좀 필요할 때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1순위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고할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게 더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그리고 이게 시대를 좀 장악할 수 있는 키워드,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래소보다는 저는 코스닥이 계속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거래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회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시고 원익IPS 투자하세요. 3월달 초 중순, 이거 명인들 복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거, 그죠? SK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이닉스 할 바에는 테스나 유진테크를 하세요. 하나 머티리얼즈를 하세요. KC텍을 하세요. 원익 QC를 놓쳤으면 KC텍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2달 가까이 왔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기회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언제 해야 될까요? 저는 82,8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2011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11월 달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디램으로만 돈 벌다가 낸드라는 새로운 수익 더해지고 서버 시장,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화랑됐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만 화랑이 아니라 2017년도도 이제 비트코인이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아마존이 클라우드 투자하기 시작을 하고 넷플릭스에 클라우드 어마어마하게 돈 투자하면서부터 서버 시장이 반도체 가격의 어떤 이익을 차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들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10%도 안 되는데 지금 한 35% 되죠.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는 한 60%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PC가 한 20에서 25%. 지금은 PC나 노트북이 반도체 가격의 10%도 채 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한 30%, 한 35%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버 쪽 꽤 커졌습니다. 30에서 40%. 그러면은 코인 시장이나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조금 모멘텀이 어떻게 되겠어요? 둔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속도 조절하면서 가자 이겁니다. 나쁘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때 밸류입니다. 이 자리가. 2017년도 11월 달 밸류는 반도체 가격이 슈팅 걸렸을 때 가격이에요. 사재기로 시장가로 막 샀었을 때. 요걸 지금 OLED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패널 쪽. 쇼티지 날까봐. 그래서 제가 OLED가 이제 좋다고 하는 거예요. 폴더블 폰, IT 부품, 이쪽 관련된 섹터하고. 그래서 KH 바텍이나 파크 시스템즈가 차라리 더 낫다. 그죠? OLED, 이오 테크닉스나 이번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 AP 시스템, 뭐 DMS 이런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셔라. 만약에 똑같은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어떤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슈팅 때의 밸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역대급 밸류 주는 겁니다. 역대급 밸류를 주려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좋죠. 그러면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고정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물 가격이 그냥 심리고요. 심리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심리 때문에 지금 6만 원짜리가 8만 5천 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고정 가격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고정 가격이 움직이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3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3.5달러, 한 4달러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확 높아지면서 아래로 내려꽂고 싶어도 못 내려꽂아요. 만약에 설사 빠지면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삼성전자 저 되게 강력하게 매수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5G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G가 사실 보면은 이번 구간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그나마 멀쩡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그나마 멀쩡했거든요. 그죠? 직전 고점 아직 못 넘어갔는데, 오늘 좀 반응을 한 게 RF HSC 60에선 처음으로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RF 머티리얼 자회사입니다. 예, RF 자회사죠. 이 자회사에서 오늘 8%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쪽입니다. 자, 지금 5G 하다가 지금 전기차 쪽 하잖아요. A-프로가 오늘 한 6% 움직여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 보세요. 보통 5G 하려고 하면은 KMW라든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 하면서 설명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A-프로 이야기하고 RF HSC 이야기하고 RF 머티리얼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전기차를 얘기한단 말이야.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삼성 SDI 쪽으로 2차 전지 쪽, 함체 쪽 관련된 매출 비중도 있고요. IT 부품 쪽에서 이제 폴더블 폰 아노다이징 공정 얘네들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자, 5G 투자하시는 분들, 자, 5G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사업 모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진 시스템은 5G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절반의 50%는 IT 부품과 2차 전지에 연동되고요. 그리고 RF HC는 5G로 분류가 되지만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GaN 이 반도체, 이건 전력 반도체 모멘텀으로 묶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5G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저는 지금 해석이 되냐면 5G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 KMW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60에서 넘어서 한 6만 7, 8천 원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지금 5G는 투자 일정이 6월달 이후로 지연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5월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안 좋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KMW도 급하게 안 사는 거고 오일션도 급하게 안 사는 거예요. 5월달에 어차피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안 좋을 게 뻔하니까 그 이후에 상황 보고 사도 되겠다. 근데 그나마 지금 현재 이 모멘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애들, 폴더블 폰 이슈가 조금 이슈가 된다거나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반도체 쪽 관련된 GaN 이런 애들이 있는 애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더라. 이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5G가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5G 가운데서 그나마 멀쩡한 한눈 끌어올리고 얘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올리고. 그래서 5G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어떤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한 3, 4개월 이상 지금 굉장히 소외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소외받았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거 팔고서 지금 급등하는 주식들 따라가게 되면 엇박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둘씩 올리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5G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등 포인트를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KMW가 계속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6만 7, 8천 원짜리입니다. 이 자리가 돼야 5G가 좀 기지개를 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물타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뭐 공격적으로 한 종목이 모든 거는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 소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물을 타더라도 기준 양봉을 만들어준다거나 5G 쪽에서 그리고 나서 바이오 제약 쪽에서 지금 순환막 계속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IT 쪽에서는 OLED나 이 부품 쪽 폴더블 폰 부품 쪽으로 순환매를 돌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G 기준 양봉이 생기게 되면 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도 제가 작년도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추천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IT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5G. 크게 세 가지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성공이 있었죠. 그죠? 반도체 장비 3인방, 소재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이번에 mRNA부터 시작해서 위타까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전략이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좀 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략을 안 바꾸는 이유는 투자 본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신 제가 놓치거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분산을 해서 가져가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했거나
아니면 5G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투자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일찍 캐치했다고 한다면, 그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응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솔직히 있죠.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일단 물이 엎질러진 상태니까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KMW 살아나기 전까지는 시간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함부로 물타기보다는 동조화가 나는 시점에 진행이 되겠구나. 다만 최악은 좀 지나갔구나.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 주식이 전고점을 돌파돼야 처음으로 5G에서 신고가 나온 주식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매수가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좀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LG화학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LG화학 그다음에 대표 주식 삼성 SDI. 그죠? 60에서는 아래 있죠. 그리고 뭐 이노베이션 약간 정유주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2차 전지로 볼 수가 있죠. 60에서 내외. 근데 반응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자, 에코프로 신고가. 그다음에 호재 나왔던 LNF도 신고가. 물론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2차 전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들 흐름 보이시죠? 그다음에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 보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60에서는 아래. 그다음에 셀트리온 아래. 그다음에 녹십자 60에선 횡보. 그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60에서는 살짝 옆으로. 근데 중소형주 ST팜. 그다음에 아이진 이런 애들. 그죠? 근데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중소형주들이 먼저 랠리가 나오고 대형주들이 지금 밑에서 먹잇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은 대형주들이 방향키를 가지고 있기보다 중소형주들에 해당하는 주도주들이 순환매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도주를 거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소형주 순환매가 멈추는데 대형주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현금관리나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차후 상황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종수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